자, 오늘 양시장이 3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하나의 좀 분기점을 맞으면서 변동성이 좀 느껴집니다. SK 하이닉스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 데뷔식은 또 화려하게 잘 치렀는데 본주가 과연 프리미엄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망 심리가 필요하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국내의 한 증권사가 SK하이닉스 올해와 내년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9에서 11% 하향 조정한 그런 리포트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중에 고꾸라지면서 SK하이닉스 7%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간은 좀 무게감이 실리는 좀 하락 압력이 실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제 7월 중순에 접어들었잖아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극심한 이 시장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이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리포트 같아서 좀 연결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에서 투자자 감당하는 이경민입니다. 네, SK 하이닉스부터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DR 상장은 그래도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오늘 급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지난 주말 ADR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본주의 계리율이 16% 정도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DR과 프리미엄이 ADR이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해서 뭐 좋다 나쁘다의 흐름보다는 향후 이 프리미엄을 어떻게 유지해 갈지 아니면 더 확대해 갈지 좀 관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저희는 좀 반등 시도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ADR 상장 관련해서 또 본주의 프리미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또 확대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증시 보면은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이 뭐 차별화됐다 이런 느낌이 좀 짙게 드는데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변곡점은 어느 지점이 될 것인지 리포트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더라고요. 직접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일단은 의미 있는 지지선을 왔던 8,000에서 8,200선 정도가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지수 때는 하락폭의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하락폭의 50% 눌림 수준이고 41, 51선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는 중요 분기점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동지수 때 이 8,100, 8,000에서 8,200선을 빠르게 넘어서게 된다면 좀 편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지수대에서 좀 변동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 지수대를 넘어서기 어려워한다면 등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추가적인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변동성 이번 주도 좀 파고를 넘나들 것 같은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현명한 투자 전략법 제시 부탁드릴게요. 어 3월 말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도 빠르게 상향 조정 중이고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도 굉장히 강한 상승 사이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고점 대비 20%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12개월 선행 PR은 6배 초반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코로나 때보다 낮고 금융위기 때 코스피가 1000포인트를 하회했을 때만큼의 밸류에이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극심한 저평가 영역에 위치한 코스피 시장에서 변동성은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이 변동성을 잘 버티신다면 아마 8월, 9월에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분기점은 코스피 8,200으로 봐주셨고 변동성의 파고를 잘 넘으면 8월과 9월 더 긍정적인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결론 이런 부분까지 전망 들어봤습니다. 이경민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SK 하이닉스 ADR 상장 이후의 주가의 변화 저희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상장 이후에 외국인 매매가 참 중요하다라는 의미 있는 리포트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 서사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탑다운과 바텀업의 모멘텀이 상충한다라는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일단 탑
다운 이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기 체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 그동안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면 잡아주었던 모멘텀으로 읽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4월 들어서 소폭 둔화하면서 약간 경계심이 서리는 그런 시장의 환경으로 변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되면 이제 하반기 시작이 되는데 주요국에서 글로벌 주요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전반적으로 6월 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 헤드라인이라고 해서 전체 지수가 소폭 둔화되면서 피크가 아닌가 이렇게 어느 정도 기대 심리는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 음식료 이런 부분을 뺀 미국 코어 CPI는 여전히 높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데에서 물가가 피크아웃해서 떨어지는 흐름들에 대한 기대가 제한적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 한국은행 금통위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국채 수익률에 선 반영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 선행 지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뭐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 기조가 변하면서 탑다운 이런 부분이 약간 마이너스로 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일단 있고요. 바텀업은 뭐하냐면 이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S&P 500 지수의 미국이잖아요. 여기에 실적 어릭 시즌은 순조롭게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나스닥 100이나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무언가를 얻어야지 추가적으로 동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가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섹터별 차별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와 앞서서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을 연결해서 우리 증시가 차별화되는 이유와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거쳐야 되는지 그걸 전화 연결해서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유동성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보시면 주식형 펀드 환매 이런 부분이 좀 높아지면서 고객 예탁금이 줄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약간 이제 위축되는 그런 국면인데 SK하이닉스 ADR 상장 이후에 외국인 매매의 방향성에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기점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오늘 SK하이닉스가 7에서 8%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향후 어떤 방향을 따리를 틀지 이 부분이 7월 8월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니까 꼭 앞으로 체크를 해서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장중에 플러스 전환했다가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면서 함께 좀 동조화되는 느낌 좀 약간 들어갑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역시나 KB증권에서 내년 가장 타이트한 수급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목표 주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이제 60만 원으로 유지를 했는데요. 메타 데이터 센터 임대 계획, 요게 이제 데이터 센터 임대료회 이렇게 하면서 AI 투자에 뭔가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조정의 빌미가 됐었는데 하지만 저커버그 CEO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자원 부족이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하나의 상세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IX 이쪽에 머스크 CEO의 전략을 영감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또 전략을 세웠다라는 언급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임대하는 거는 AI 투자비 회수와 있지 투자를 끊는다 혹은 멈춘다라는 의미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는 너무 과잉 반응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조정을 이제 겪는 이유는 이러한 흐름들도 있지만 2분기 실적이 혹시 고점이면 어떡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KB증권에서는 그렇지 않다. 3분기 그리고 4분기 더 우상향하는 실적 패턴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려감을 좀 제한하는 그런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11조 원, 4분기는 12조 원이 넘는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들 나올 수 있다라는 단서를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SK 하이닉스 ADR 상장 이후에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오늘은 좀 고꾸라져서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본주가 함께 오를지 이걸 보면서 삼성전자가 함께 오를지인데 오늘 본주는 떨어졌고 삼성전자 역시 힘을 좀 못 쓰는 고점 가다 일중 차트로 고점 가다가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죠. 반도체 리레이팅 선순환 기대감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잘 먹혀 들어갈 수 있을지 진단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내년 가장 타이트한 수급으로 긍정적인 목표주가 60만 원 유지한다라고 했던 KB증권은 내년 메모리 공급이 가장 타이트한 수준에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급이 타이트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원하는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더 긴장감이 좀 커질 수 있는 거라서 메모리 공급 업체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고객들이 메모리를 얻는 데 대해서 충분하다라는 체감이 아직까지도 현재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절벽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요는 굉장히 타이트한데 공급 부족 현상이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은 오를 거고 실적이 잡아줄 거고 그런 선순환 패턴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라고 했으니까 KB증권의 이 리포트 근거들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보다는 이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적 시즌 굉장히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이런 부분이 얼마나 가파를지 종목을 고르는데 중요한 모멘텀이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상상의 증권에서는 포스코홀딩스 목표주가 55만 원으로 유지를 했네요. 일단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하는 만큼 그 정도에서 부합하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환율과 원재료 부담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되면서 계약가가 인상이 되면서 조금 모멘텀 붙을 자리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크게 흔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프라 사업 쪽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년 사이 한 6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쪽 섹터에서는 자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에너지 그리고 소재 이런 섹터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게 3,600억 원 이상 벌어들이는 그런 수익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친환경 그런 소재 쪽 봐야 되는데 그게 1분기 대비해서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에 대한 출하량도 늘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 전환되는데 그러니까 호주 그런 부분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이 흑자 전환되는 그런 모멘텀도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설명을 해드리고요. 어쨌든 리튬 사업에 대한 수익성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지는데 공급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격이 떨어지고 ESS 수요가 워낙 강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LFP 물량도 대거 늘어나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가격의 하단을 지지하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고요. 포스코 홀딩스 이익에 대한 추정치 하반기에 조금 더 들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있을지 증권사는 큰 의상 없다고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OCI 홀딩스가 오늘 장중에 그래도 가파르게 오르는 흐름들, 다른 종목 대비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하면서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사예요. OCI 홀딩스의 주요 고객사인데 미국의 모듈 판가 이런 부분을 좀 계산을 해봤더니 이 두 개 분기 연속 좀 판가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인 게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이게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그래서 OCI 홀딩스에는 호재로 작용이 되는 거고요. 섹션 232 같은 경우에는 무역 확장법 232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보를 기치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수입품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쿼터를 제시하는 그런 미국의 정책을 얘기하는데 그 발표에 주가가 좀 떨어지기는 했나 봐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절차상 이슈에 머물 거라고 하면서 우려감을 잠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좀 튀는 흐름들도 있나 보죠. 미국 쪽에서 여전히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라고 해서 태양광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럼 그 전기를 가정이나 회사, 뭐 공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바꿔주는 역할을 인버터라고 하는데 그 수입 금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흐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정책은 흔들리지 않고 여전하다. 그럼 우리에게 반사 이익, 실익이 챙길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OCI 홀딩스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경쟁사 중에 특히 비중국산 그런 기업 중에 저변동비, 그러니까 변동비가 엄청 크지는 않은 또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와 단연간 공급 계약 체결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 매력이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어쨌든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건 별거 아니라고 하고 절차적 이슈라고 하고 그리고 여전히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는 유지되고 있으니 그런 매력이 좀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게다가 한국산 미국 셀 수출 가격이 30% 인상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 분기 대비해서 30%고 킬로그램당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는 1년 사이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요. 3분기 역시 흑자 전환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못 갈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라라는 이 하나증권의 OCI 홀딩스에 대한 매력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한미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계약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보면요. 2분기는 1,3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예상치보다 훨씬 2배 정도 뛸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사이에 117% 늘어난 그런 실적 성장치가 되겠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한미약품의 그 리포트를 DB증권에서 썼거든요. 이렇게 눈여겨보면은 2분기 실적이 좀 아쉽다라고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근데 2분기가 사실상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유를 보니까 일회성 계약금이 인식이 됐습니다. 일라이 릴리 거 그런 부분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1,000억 원, 1,000억 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뺐을 때는 약간 아쉽다 이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 치료제라고 해서 간염, 그러니까 지방 간염, 여기서 뭐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안 좋아지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인데 이 건에 대한 두 건에 대한 임상, 이상이 종료가 됐고 그와 관련된 발표가 연말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토종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을지 복합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관련 치료제에 대한 물질을 좀 써놨는데 보시면 뭐 국내 허가도 기대가 되고 이번 달 생검 환자라서 조직 검사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임상이 잘 나왔나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의미 있는 괄목하나 그런 성장표를 낼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2분기도 봤더니 계약금을 인식하면서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술 계약의 효과를 톡톡히 받을 수 있을지 눈여겨보라라는 부분에서 제약바이오는 이런 요소가 투자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PR인데 APR KB증권에서 오늘 한 국내 증권사에서 2곳 정도 APR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KB증권의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보다 한 6%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올해와 내년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려 잡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7% 넘게 내년은 9% 정도 이익 추정치를 상향했다라는 흐름이고요. 특히 올해는 유럽 쪽에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좋은 그림이 좀 그려지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유럽 고성장이 매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이 워낙 좀 잘해서 미국을 보면서 약간 벤치메커에서 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아마존이나 틱톡샵 이런 부분을 진출해서 효과를 좀 많이 거뒀습니다. 그게 이제 본격화된 흐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럽을 포함해서 기타 권역 쪽에서 매출 성장세가 좀 큰 거죠.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42% 정도 뛰어오르는 그런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게 올해 쪽에 유럽 쪽에서는 쫙 잡아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성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 쪽에서 저 온라인도 견고하고 오프라인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매출도 전분기 대비해서 25% 성장한 2,800억 원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APR이 정말 성장을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글로벌리 유럽도 잡고 미국은 워낙 좀 성공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확장세에 더불어서 연간 3조 원 매출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APR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나 싶을 때 항상 목표 주가 좀 상향되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제 목표 주가는 53만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APR까지 만나봤습니다.